교육에 정성을 다합니다. 마음담아 대표 이광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주제는 지피지기 100점 불패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지지 않는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 그리고 나에 대한 것들,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왓 분석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보통은 스왓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사실 학생들한테는 거의 많이 쓰진 않고요.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또는 직장에 나가는 순간 이 스왓 분석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의 매년 합니다. 스왓 분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나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소라는 것들을 약어로 해놓은 건데요. strength, weakness, 그 다음에 opportunity, threat 해서 총 4가지의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이 SWOT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WOT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실제 나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요건들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 베이스로 해서 SWOT 분석이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SWOT 분석 중에서 이제 조금은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크게 좀 어렵죠? 갑자기 표들이 나오니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내부적 요소와 외부적 요소로 나눌 수 있어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생각해 보시면 내부적 요소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성적 올려야지. 이건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약점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못해요 라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는 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내부적인 요소는 이런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강점과 약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OT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진이 났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것들도 외부적인, 자연적 외부적인 요소들인 거고요. 또는 경제 상황이 어려졌다거나, 또는 정부의 교육 정책이 바뀌었다거나, 또는 예를 들자면 대학의 수시 전형이 바뀌었어요.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대학교에서 바꾼 거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외부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력으로 바꿀 수 없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바로 외부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게,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거는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지?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강력한 무기가 뭐지? 라는 게 강점이고요. 약점은 남들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못 가지고 있어서 억울한 부분, 또는 내가 약점으로 이걸 갖고 있어서 항상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약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회와 위험 요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기회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야. 또는 이런 것들은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것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일들이지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이런 찬스로 여겨질 만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기회적인 것들이고요. 위험 요소 같은 경우는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일이지만 최소한 이것만큼은 피해가거나 이것만큼은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위협되는 것들을 최소한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위험 요소에 속합니다. 내부적인 외부적이 있으면 위에 서 있는 여기까지는 내가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내용까지는 뭐냐면 내가 나를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밑에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위에 써져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접근 방법의 가장 쉬운 방법은 첫 번째는 집중 요소입니다. 집중 요소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과 이것들을 가지고 기회로 포착을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농어촌이에요. 그럼 농어촌 전형이 지금 확대되고 있대요. 그러면 내 기회적인 요소가 하나가 되겠죠. 근데 내 강점이 뭐냐면 내신 성적이 정말 좋아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농어촌 전형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미용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때마침 해외에서 미용사가 많이 없어가지고 미용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직종들을 많이 구하고 있대요. 그래서 미용에 관한 해외 취업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적인 일이 생겨서 이번에 해외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기회적인 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는 미용 관련된 업무를 통해서 해외로 취업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뜻이 집중 요소는 뭐냐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또는 시간의 흐름 또는 외부에 있는 이런 경제적 상황들을 통해서 나에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보완 요소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위협이 될 수 있거나 앞으로 고난이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의 가정사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지금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도 위험 요소로 속할 수 있을 거고요. 정부의 정책이 많이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경제 상황 또는 뉴스, 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보고 많이 찾아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추천을 드리자면 KBS 1 있죠. 공영방송 KBS 1에서 저녁에 10시 한 50분 정도? 네, 광고는 아닙니다. 10시 50분 정도에 더 라이브라는 시사 경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경제 프로그램이 대부분은 딱딱하고 알아듣지 못할 말들이 주로 많이 나오죠. 근데 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쉽게 최대한 쉽게 좀 설명해주고 재미있는 것들로 해서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한 30분 정도 방송하는데 이것만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4일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매일 챙겨 보시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상황, 전 세계에 흘러가는 경제 라인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것들, 내가 대학을 준비하든 취업을 준비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반드시 중요한 거는 외부에 돌아가는 상황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 요인이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또는 지금 외부에 있는 위협적인 요소가 내가 뭔지를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어렵게 시사경제 상식이나 책들을 찾아보시는 건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TV 프로그램 하나니까 그거 하나 정도는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경제 상황에 돌아가는 것들은 조금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을 좀 찾으셨다면 그 다음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위에 써져 있죠. 수학 분석 같은 경우는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수학 분석은 나 그리고 학교,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그리고 미래 내가 취업을 할 회사 또는 내가 미래 취업을 할 대학, 진학할 대학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수학 분석을 했을 때 매칭이라는 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나에 대한 강점으로 작용한 부분이 학교의 기회적인 요소에 있었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해서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전략적 접근 방법이 되겠죠. 또는 나에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나와 위험 요소적인 부분에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맞지 않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실제로 나에 대한 분석을 끝내시면 학교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미래에 들어갈 나의 대학이나 취업할 회사에 대해서 꼭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매칭을 하시면 실제로 내가 미래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조금 길이 좁아지는 역할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약점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비책 같은 걸 마련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선 가장 메인에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나의 상황과 미래의 나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이 변화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거죠. 스펙이 아닌 스토리와 스킬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그리고 내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진 친구들이 궁극적인 미래에 가장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면서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지도 모르는데 기술을 어떻게 익힐 겁니까?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최소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미래에 대할 일할 것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한 번쯤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스펙이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나만 가지고 있는 이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년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앞선에 나왔던 강의들 중에서 제가 한번 다뤘던 얘기고요. 우리가 각 연도별로 어떤 걸 할 건지란 내용인데, 여러분이 가장 베이스적인, 기본적으로 가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17살, 19의 특성화고에서는 자격증과 취업 준비를 하시고요. 20살, 22살에 직장생활과 학점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서 내가 취업과 학업을 둘 다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지죠. 그 다음 23살과 4살에는 편입시험이나 대학생활,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서 대학생활을 하시고, 25살, 6살, 우리 남자친구들은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25살, 6살 때에는 이직을 하셔서 경력직으로 훨씬 더 높은 직급에서 더 많은 연봉을 누리시면서 여러분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누누하게 계속 이 경력직이라는 걸 좀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경력직의 가장 키포인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학 실력이라든지 자격증 보유 현황 같은 스펙이 아니라 네가 전 회사에서 뭐 했니? 라는 스토리가 가장 입사의 메인 포인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 플러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력이라는 시간의 메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더 많은 대우를 받으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력이라는 것들을 실제로 쌓게끔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능력보다는 내가 가진 시간이라는 메리트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경력이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나를 한번 분석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그냥 멈추지 마시고 우리가 종이에다가 네모나키에서 SWOT라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는 마지막 문구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수고하셨습니다.